다주택자들은 이런 시장을 좀 버티고 보자. 자, 이거 하지 말고 다주택은 조금 미래가치 없거나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팔아라. 예.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뭐 주눅 들지 말고 내 집 마련, 작은 계획이 뭐 정말 서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는 예, 내 집 마련 차라리 빨리 사라. 예, 그냥. 빨리 사고 네.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월입니다. 2월 초인데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할 확률이 있겠죠. 어쨌든.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좀 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수자도 뭐랄까요, 데드라인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못 사버리면. 못 사면 또 이제 5월 10일이 돼버리니까 네. 어느 정도쯤에는 사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게 신의 영역 아니에요. 네.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가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네. 예, 진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는 예, 내 집 마련 차라리 빨리 사라. 예, 그냥. 빨리 사고 네.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뭐 5월 달 가까워진다고 해가지고 급매가 나오는 게 이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종부세 항상 6월 1일에 부과하니까 맞습니다. 네, 3, 4월에 조금 급매 나오고 네, 5월 되면 매물 싹 들어가고 이걸 반복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급매를 잡은 사람은 좋은데 네. 급매가 뭐 급하니까 급매라서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매물이. 네. 그거 못 잡으면 이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넘어가고 가격이 안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 내가 내 집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나 다 준비돼 있어. 대출도 나 2억 받아가지고 4억 받아가지고 살래. 분들은 뭐 3월 경에는 사시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어차피 빨리 지금 그나마 사셔라. 나올 때. 네. 그 대출 규제가 추가로 더 강화될 확률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강남 3구의 원천 대출 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뭐 15억 이상은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또 1주택자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아예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뭐 네. 해주는데 생애 최초나 뭐 네. 이러면 이거를 뭐 더 줄일 수도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 좀 많아요. 한도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정부에서는 뭐 맘만 먹으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쓸 가능성이 세금은 뭐 조금 뭐 늦게 쓰거나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들은 다 동원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5월 9일 전에 약간 가격이 안정세로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통계도 막 그렇게 잡히고 뭐 나름 급매들도 좀 나오고 하면은 뭐 그런 대책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뭐 시장이 막 안 그렇게 좀 그러니까 공포감을 안 갖고 매주 주간 단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세가 안 꺾인다라고 하면은 금융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급매를 살려고 하다가 대출 규제가 나와버리면 그럼 못 사는 못 거, 사요. 또못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타이밍을 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나이스 타이밍에 사는 분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이게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네. 맞아야지만 인연이 맞아야지만 하는데 인연이 왔는데도 이제 그걸 못 잡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냥 빨리 파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니면 그래 조금 시간 보다가 뭐 4, 5월쯤 저는 매도자들이랑 빨리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 거면 그냥. 빨리 팔아라. 시간 재지 말고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으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는 똘똘한 두 채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둘 다 15억이에요. 뭐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가져가라. 네, 근데 한 채만 가져가라. 가능하면 라고 웬만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2주택자면 네. 하나는 내가 살아도 그렇죠. 하나는 하나는 세입자가 세입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이제 진짜 더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보유세를 맞기 시작하면 이제 다주택자라고 중과를 막 맞을 텐데 네.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내고 난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중에 규제 풀릴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하는 분들도 그런 있어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팔겠다 하는 분도 있고 시장 분위기는 뭐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티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버티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미래 가치가 확실하고 내가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존중해줘야죠. 그렇지만 뭐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뭐 의사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네. 이제 팔 수 있게끔 예외 조항 같은 걸 좀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전에 뭐 강남에 한 2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막 한 1억 한 2, 3천 막 어떤 분은 막 2억씩 내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때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각오는 하셔야 되겠네요.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때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지고 네, 이제는 네. 과표가 더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양도세도 높고 네. 보유세를 막 2, 3억씩 때리니까 네. 그때 막 팔았던 분들도 있고 뭐 증여도 많이 가고 했는데 네. 하여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대로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전월세 정도 딱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전월세 상승이 또 예측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은 세 가지거든요. 일반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나눔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처음부터 분양하는 거고 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에 분양받는 거고 나눔형은 이제 지분 정부하고 쉐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이 뭐 10%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나눔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공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이 된다고 지금 129에서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 분양을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전 분양? 네. 예전에 근데 사전 분양했다가 안 좋았던 역사가 있어서. 아니 뭐 서울이니까 사전 분양을 하면은 이런 이제 심리를 조금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사전 청약 또 나올까요? 뭐, 한번 했다가 없애고 네. 했다 없애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하고 이제 입주 시점에 정산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그러니까. 내면 이제 또 참 그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네, 한데. 네. 그 혹시 그러면은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 한해. 청약 매물 분양 물량이 서울에 주요 단지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강남 같은 데는 뭐 1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평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점수는 되는데 난 80점이야. 나 84점 만점 중에 80점이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이거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가점이 아까우니까. 나는 돈은 있어. 근데 청약 점수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약 점수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생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기 이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자녀 특별 공급을 나눠 한다라고 하면은 3명 정도 있으면은 미성년 3명 있으면은 그거 됩니다. 네. 네, 됩니다. 3명. 3명 정도 있으면 4명이면 뭐 다르고요.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청약에 도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작금의 시장에서 봤듯이 부정청약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를 거주 안 하는 부모를 세대 아까 한 것처럼 해서 가족수 점수 5점, 10점을 늘려놓거나 이렇게 부정청약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가점을 산정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될 수 있겠네. 돈도 이제 청약을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니까 작은 계획을 조금 2, 3년간 여유 있게 좀 세울 수 있겠네. 가점이나 공에 대해서 점수가 확실한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애매한 분들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은 되게 셉니다. 네. 그러면 그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경기도권이라도 우선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집이라도 우선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대집 마련해서 경기도에라도 서울하고 이제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뭐 한 5억에서 6억
뭐 요 정도거나 그 밑에 정도밖에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 대출 제한도 있고 막 네, 해서 네. 내가 돈이 뭐 조금 있어도 실제 살 수 있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그래도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뭐 안 오르거나 막 횡보하고 막 하락하는 채로 막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뭔가 올라가는 데들은 좀 더 비싼 데들이 가니까 이거를 살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손이 이게 안 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네들도 좀 갈까요? 올해는? 그런 동네는 뭐 전월세가 또 상승하면 좀 갈라나요? 아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올라가는 지역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향후에 늘어날 계획이 확실한 동네들,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이 빼어난데 네.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근데 이런 지역들 규제 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데들도 골라서 내 집 마련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요즘에 뭐 이걸 정부가 권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아직 비규제 지역은 그래도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전세 끼고 그냥 그 비규제 지역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세 끼고 비규제 지역 투자. 네,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그 지역들은 뭐 그렇게 막 고가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럼요, 네, 싸죠. 1주택에다가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규제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겠죠. 네. 그래도 그런 데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네.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주택인데 뭔가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싶으셨던 분들이 어찌 보면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지금 다 막혀 있는데 1주택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5월 9일 전에 빨리 팔고 옮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보다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일단 대출이 나와야 되든가 아니면 본인이 현금으로 차익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이게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로 처분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급제. 내가 지금 10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3억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이제 뭐 확실하게 대출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대출이 없으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10억대에서 20억대로 가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경우 이제 10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4억 대출 받아가지고는 뭐 이거 뭐 계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이제 무주택자는 처음부터 돈을 고민하니까 근데 갈아타기 할 때는 내 거 팔아서 가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시점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팔았으면 오늘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팔았는데 못 사고 있으면 못 사는 내가 이사 가려고 했던 지역은 상급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상급지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날에 잔금일자 맞춰가지고 동시에 매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고민하고 깊게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갈아타기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오전에는 우리 집 보여주고 오후에는 집 보러 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엄청 바쁘고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갈아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대출 받고 하는 것들이 뭐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12억짜리 간다? 그러면 이게 세금 내고 하면 크게 막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어느 정도 좀 급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데를 가야 될까? 뭐 한 1.5배, 뭐 1.7배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까? 그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상급지 수요도 있지만 평수 수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커서 네, 지금 그런 것도 있죠. 20평대 사는데 30평대로 그 단지 안에서 또 이동 수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평수 수요 나 여기 도저히 이제 뭐 애들이 뭐 이제 중고생이 되니까 좁아서 못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방에서 둘이 뭐 생활하고 이러면은 뭐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조금 뭐 주거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같은 단지에서라도 뭐 비용 부담을 좀 하더라도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건 정말 실수요잖아요. 네, 실수요인데. 근데 뭐 무리하게 뭐 나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 미래 가치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저희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옮겨가는 거는 대출 맡기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여기다가 뭐 어떻게든 막 또 신용 대출 연끌 뭐 이런 거 해가 가족들 대출 받아가지고 뭐 그거는 지양 네, 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는 게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어찌 보면 또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결정들을 또 해야 되고 또 데드라인도 막 딱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또 이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죠. 네. 네,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튼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히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뭐 주눅 들지 말고 내 집 마련, 작은 계획이 뭐 정말 서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이런 시장을 좀 버티고 보자. 자, 이거 하지 말고 다주택은 조금 미래 가치 없거나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팔아라. 예. 근데 내가 자기 가지고 있는 사는 게 집. 좀 오피스텔이 빠졌어요. 네. 근데 사준다는 사람도 없어. 팔아라. 그런 거 좀 팔아라. 급급 금매로 팔아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스스로 팔아라. 스스로 경매 넣어라. 그래서 저는 그냥 다주택자들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지 말고 팔고 실수요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실수요자인데 내 집 마련하고 팔고 하면은 매물도 나오고 사는 사람 있고 이런 시장이 존재해야 시장은 정상적으로 정상화가 돼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그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내 돈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지만 집을 사는데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도 방 한 2개 정도 되는 오피스텔들이 대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대안으로 떠올라서 또 가격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래도 역세권이기도 하고 학군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애가 없거나 어리면 그런 데서 한 3, 4년 살다가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원룸형 말고 한 투룸 있고 거실이 있는 그 정도의 오피스텔, 뭐 서울 역세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자본 수익률하고 이제 오피스텔 자본 수익률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이나 뭐 이걸로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얘기는 못 해줄 것 같아요. 권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뭐 전 월세로 사는 거는 뭐 좋다. 근데 그거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뭐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서라도 좀 아파트로 갖는 게 차라리 낫다. 길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EDUWM의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결심을 못하면 오히려 또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든 매수자든 결국에는 결심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